네, 원전주가 이제 계속해서 좀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좀 크시겠지만 신규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주의 순환매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원전주를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만한 너무 작지 않은 원전 관련주 뭐가 있는지 그 부분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원전주가 좀 강했었던 이슈인데 트럼프의 입김이 계속해서 세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뭐 어떤 섹터는 이제 급등하고 어떤 섹터는 급락하고 이런 흐름인데 트럼프가 이제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원전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좀 강조했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전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계속해서 해왔었던 상황이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24일 현지 시각 기준이고요. 신규 원자로 승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에 따른 흐름을 국내 원전 업체가 금일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원전 산업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전주의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던 단기적인 트럼프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그 체코 관련된 원전 수주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코 관련된 이제 그 법원에서 약간 이제 딴지를 걸었죠. 가처분 소송 때문에 이게 진정이 그 약간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제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하라고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은 좀 부당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체코 정부가 어떻게든 국내 원전을 수주하려는 가져오려는 그런 액션들을 강하게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코 법원이 단기간에 딴지를 걸었다고 해서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뭐 수주가 당장 이제 끝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그렇고 체코 정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전 발전사가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항고한데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좀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법원을 계속해서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체코 정부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수원과 신규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사업 지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체코 정부가 이제 원전 계약을 맺고 싶은 의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국내 원전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한국이 그 글로벌 원전의 거의 절반 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원전사들의 추가적인 강세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꽤 의미 있는 기사라고 보는데요. 스웨덴이 원전 4기 신규 건설을 추진해요. 그래서 자금 지원법을 가결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스웨덴은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랬던 스웨덴이 이제 원전을 다시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스웨덴이 이제 원전 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사실상 유럽 국가 대부분이 원전을 도입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독일과 같은 국가들도 다 원전을 이제 재도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제 원전 내기 신규 건설 추진하거나 이건 이제 대형 원전 기준이고요. 소형 원전인 SMR 기준으로 한다면 내기보다 이제 훨씬 많은 건설 추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개발 업체에 약 43조에서 86조 원 정도를 대출할 수 있다라는 구상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80년대 건설한 원전 6개를 가동 중인 스웨덴에서는 전체 전력의 40%가 수력 발전이고 원전이 30%, 풍력이 20%, 화석 연료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정부가 향후 20년간 전력 수요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부족한 그 전력을 뭘로 메꿀 것이냐? 역시 원전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원전 없이는 녹색 철강 바이오 연료 수소 대량 생산과 같은 핵심 신산업 설비가 외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때문에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스웨덴이 원전, 친원전으로 기조를 잡았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친원전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I로 인한 전력 폭발로 인해서 원전과 신재생을 육성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어느 국가에 의존했죠?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러시아.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등이 진행되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가스가 큰 차질을 빚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언제까지나 가스를 의존할 수 없겠구나. 자체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시간 대비 효율을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원전이니까 원전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받는 가스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와중에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말 그대로 에너지난에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부분의 투자, 특히 원전 부분의 투자. 이것은 누구에게 기회가 돼요? 원전 글로벌 강국인 한국 업체에 당연히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전 강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원전주를 보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원전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원전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실제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주가를 보면 상승했다가 잠깐 눌리는 듯 하더니 거의 폭발적인 상승인데 이게 사실상 조정 없이 그냥 급등했다라고 봐도 돼요. 지금 바닥 대비, 단기 바닥 대비로서는 주가가 2배가 뛰었어요. 4월 초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4만 원이잖아요. 그죠? 4월 초인데 지금 5월 말기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배가 뛰었다고요. 이러면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할 수 있겠죠. 5일 이평선 안 깨면 홀딩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산다? 이거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 한전기술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종합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SMR 설계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원전주 중에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부담이 적어서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한 6만 원 초반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현재가 이하 구간 정도부터는 한전기술도 충분히 관심권에 두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가 이제 SMR 설계 기술의 원천 기술 확보 면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업체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전기술은 자체적인 SMR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일찍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빛을 발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후에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전 KPS예요. 그러니까 한전 KPS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력 설비 관리라든지 아니면 원전 정비 분야를 수행합니다. 근데 한전 KPS도 역시 기술적인 부담이 적죠. 작년 말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눌렸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좀 실렸고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확대가 되게 되면 그 추후에 이제 원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제가 조선업을 말씀드릴 때 딱 이제 배를 팔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어준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관리 정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는 업체가 한전 KPS예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다 지으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한정 KPS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대장격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뜨고 그 다음에 다른 원전주들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주를 신규로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를 좀 눌릴 때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요게 바로 지금 원전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도는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전주의 모멘텀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 참고하셔서 좀 매매 대응에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